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이것저것 검사를 더 받으라고 권유받은 적 있으셨죠? 혹시 그런 말 들으셨을 때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고개를 끄덕이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막연한 불안 때문에 아무 검사나 다 받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검사로 인해 걱정만 더 늘어나고 지갑은 얇아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쉽게 말해서 건강검진이 건강을 확인하는 수단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감정에 휘둘려 선택하는 보험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검사들 중에는 실제로 전문가들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권하는 항목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고 병원에서 권유하는 대로 다 받다 보면 정작 내 몸에 꼭 필요한 검사보다 돈이 되는 검사를 우선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무턱대고 받는 건강검진이 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조금 충격적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기준을 알려드릴 겁니다. 무조건적인 건강검진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꼭 필요한 검사만 골라 받는 방법, 더 나아가서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고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20년 넘게 수많은 분들의 건강검진을 상담해 오며 수없이 반복되는 과잉 검사,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과 후회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실제 병원에서 써먹을 수 있는 똑똑한 검진 전략을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제부터 어떤 검사를 받고 어떤 검사는 굳이 안 받아도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영상 후반부에 소개해 드릴 테니 지금은 가볍게 들으시면서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내 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헷갈리는 건강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고 병원에 갈 때마다 내가 지금 뭘 물어봐야 하지? 라는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영상들로 찾아뵐게요. 원래 건강검진이라는 건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더 큰 병으로 커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초기에 증상이 없는 만성질환을 일찍 알아내면 치료도 쉽고 합병증도 막을 수 있죠. 그런데 요즘은 이 건강검진의 원래 목적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검진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을 찾아내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다 찾아내야지. 혹시라도 모르잖아.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정말 그렇기만 할까요? 실제로 우리가 받는 건강검진 항목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나이, 성별, 개인 병력과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항목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폐암 검진은 흡연 경력이 많은 고위험군에 한해서 권고되는데 비흡연자에게도 권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건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 건강검진 외에도 병원 자체에서 구성한 검진 패키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패키지는 마치 종합선물 세트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내게 필요하지 않은 항목도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70대 여성에게 전립선암 검사를 권유하거나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은 분에게 PET를 권하는 식이죠. 병원 입장에서는 검진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환자는 불안함을 해소하려는 마음의 권유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기초검사는 뒷전이 되고
값비싼 특수검사만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괜한 이상소견 하나에 또다시 정밀검사, 조직검사, 심지어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검진에 사용된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검사 항목 수와 비용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질병 조기 발견율은 그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더 많은 검사를 한다고 더 건강해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검진이 정말 효과를 발휘하려면 나에게 맞는 항목을 선별해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에게 내 병력과 생활 습관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검사만 선택해야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이거 추가하실래요? 라는 질문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네라고 대답해 버립니다. 이건 내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불안감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그러니 병원에 가기 전 내가 어떤 검사를 왜 받는지 스스로 이해하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60대인지 70대인지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지에 따라 검사 항목은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검진이 필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건강검진은 맞춤형이어야 하며 그래야만 진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어떤 검사들이 과잉일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 권유되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제 진료실에 68세 어르신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며칠 전 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전립선암 의심 소견이 나왔다며 걱정스러워 하시더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은 여성분이었습니다. 황당하지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인데 검진센터에서 실수로 해당 항목을 포함시킨 겁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검진 항목이 내 몸과 맞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병원에서 말해주지 않으면 모른 채 그냥 넘어가기 일쑤예요. 또 다른 경우는 위내시경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거의 습관처럼 위내시경은 기본으로 하셔야죠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70대 이상 고령자에게 매년 위내시경이 꼭 필요할까요? 의학적으로는 위암 위험이 높거나 이전에 위장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혹은 그보다 덜 자주 해도 무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진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검진 항목 중 하나로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PET-CT라는 특수 촬영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암의 전이, 여부나 위치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도 종합병원에서는 암 검진 패키지 안에 이 검사를 넣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검사가 고위험 환자에게는 유용하지만 아무 증상도 없고 과거 병력도 없는 분들에게는 불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종양표지자 검사라는 혈액 검사 항목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암세포가 있을 때 몸에서 나오는 특이 단백질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도 위양성, 즉 암이 아닌데 암처럼 보이는 결과가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또 다른 검사를 하게 되고 불안은 커지기만 합니다. 게다가 암이 있다고 나와도 실제로는 건강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신뢰는 금물입니다. 유방암 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방 촬영술은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지만 반복해서 찍을 경우 방사선 노출이 많아지고 오히려 유방 조직이 치밀하지 않은 고령 여성에겐 초음파보다 오진율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와 유방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이 역시 일괄적으로 권유되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병원에서 권하는 모든 검사가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병원도 악의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검진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구성된 거고 의사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넉넉히 권유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넉넉함이 결국엔 우리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검사를 받는다는 건 단순히 피를 뽑고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수많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검사를 늘리기보다는 이 검사를 왜 받는가? 내 상태에 진짜 필요한가?를 스스로 따져보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정말 꼭 받아야 하는 검사들은 어떤 걸까요? 다음에서는 나이와 질병 위험도에 따라 꼭 필요한 검사와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검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다 받자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만 받자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실천하려면 먼저 어떤 검사가 꼭 필요한지 또 어떤 검사는 과잉일 수 있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기준만 알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건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 내시경 검사는 보통 50세 이상에게 권고됩니다. 40대 이하에서 가족력이 없다면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대장 내시경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 대변 잠열 검사라는 덜 침습적인 방법을 대신 선택하기도 합니다. 나이에 따라 검사 방법과 주기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은 개인 병력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는 분은 당화혈색소 검사와 눈 안쪽을 보는 망막 검사 그리고 신장 기능 검사를 꼭 챙겨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 같은 심혈관 관련 검사가 중요하겠죠. 반면 아무런 병력이 없고 증상도 없는 분에게 심장 MRI나 고가이 CT를 권유한다면 그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가족력입니다. 가족 중에 위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이 있었던 분은 일반인보다 검사를 더 일찍 시작하거나 더 자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없고 본인도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는데 매년 모든 암 검사를 다 받는 건 오히려 스트레스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병원에서 검사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여기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첫째, 이 검사를 꼭 지금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진짜 필요하다면 의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둘째, 이 검사를 안 받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도 효과적입니다. 만약 대답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냥 정기적으로 받으셔야죠 정도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셋째, 제 상태에 꼭 맞는 검사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는 분에게는 신장기능 검사, 당뇨가 있는 분에게는 망막 검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 상태에 맞는지를 묻는 거죠. 또 한 가지 팁은 검사 주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위내시경은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매년 권유하는 경우가 많죠.
이건 내 상태와 관계없이 병원 중심으로 구성된 권고일 수 있으니 내 기록을 보고 적절한 간격을 의사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검사를 고를 때는 옷을 고를 때처럼 나에게 맞는 사이즈, 계절,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름에 두꺼운 외투를 입지 않듯 내 몸에 맞지 않는 검사는 오히려 불편함과 혼란만 줄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그렇게 검사를 무분별하게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검사가 병을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건강검진이 병을 예방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경우에는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쉽게 말해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인데도 검사를 통해 의심소견이 나왔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추가 검사, 심지어는 치료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과잉 진단이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72세 남성분이 정기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증상도 없었지만 병원에서는 정밀 검사를 권했고 그 결과 아주 작은 갑상선 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결국 수술까지 받았지만 나중에 병리 검사를 해보니 진행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극적인 종양이었고 오히려 수술 후 갑상선 호르몬을 평생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과잉 진단의 대표적인 예죠.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같은 암들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면 대부분 진행이 느리고 평생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단어에 대한 공포 때문에 환자도 의사도 빠르게 치료를 결정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암이 꼭 치료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검사의 민감도가 너무 높으면 아주 미세한 변화도 다 잡아냅니다. 물론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작은 변화가 실제로 병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양성이라고 합니다. 즉, 병이 없는데도 있다고 잘못 판단되는 경우죠. 그러면 결국 환자는 또다시 정밀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동안 불안에 시달리고 더 큰 검사나 조직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검사 자체로 인한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 내시경은 장정결제를 먹고 마취를 하며 검사 도중 장이 손상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물론 확률은 낮지만 매년 반복해서 받을 경우 그 위험은 누적됩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이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검사는 이익이 위험을 앞설 때만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라도라는 생각에 검사를 받습니다. 혹시 암일까봐,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병이 있을까봐. 그런데 이 혹시라는 감정이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압박하게 되고 결국 불필요한 검사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의료는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균형 잡힌 판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검진이 오히려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이 검사가 내게 이익이 될까, 해가 될까를 따져봐야 하고 가능하다면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병원은 이런 과잉 검사를 계속 권유하는 걸까요? 다음에서는 그 배경에 있는 의료기관의 구조와 상업적 전략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믿기만 했던 검진 패키지의 진짜 목적, 지금부터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검진 패키지, 정말 내 건강을 위한 걸까요? 겉으로 보기엔 꼼꼼한 검사, 한 번에 끝내는 종합검진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업적인 목적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도 결국 기업입니다. 수익을 내야 운영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 환자 한 명당 더 많은 검사를 하게 되면 병원 입장에선 수익이 커집니다. 이 구조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겠다는 명분 아래 필요 이상의 검사가 권유되는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형 병원이나 전문 검진센터를 가면 VIP 종합검진, 프리미엄 암검진 같은 이름이 패키지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죠. 이런 패키지 안에는 CT, MRI, PET-CT 같은 고가의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들 중 상당수는 특정 질환이 있거나 고위험군이 아닌 이상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받아두셔야 안심이 됩니다 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설득이 이루어지죠. 뿐만 아니라 이런 고가의 검사를 할수록 병원의 이미지도 높아집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큰 병원에서 최신 장비로 다 검사했어 라는 안도감을 얻고 싶기 때문에 과잉 검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병원은 환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고 환자는 그 불안으로 인해 과잉 의료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검진 패키지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그 많은 검사 중 나에게 꼭 필요한 건 몇 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은 그런 걸 굳이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검진 결과가 나오면 병원은 추가 진료와 정밀 검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폐 CT에서 아주 작은 결절이 발견되면 흉부외과로 연결되어 조직 검사를 권유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실제로 암일 가능성은 낮지만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심리적,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생기게 되죠. 이제부터는 병원이 제안하는 검진 항목을 무작정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하나 따져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검사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전에 내가 필요한 검사 목록을 정리해가고 의사와 충분히 대화한 후 결정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검진은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맞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의 상업적 구조 속에서 나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검진을 소비할 때도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게 꼭 맞는 검진만 골라받을 수 있을지 실천 가능한 기준과 대화법, 병원에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병원에서 권유하는 검진 항목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내 몸에 맞는 검사만 골라 받으려면 몇 가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걸 잘 알아두면 다음번 검진 예약할 때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의료는 소비입니다. 내 돈, 내 몸, 내 시간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신중해야 하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혈압이 높아졌는지, 당 수치가 올라갔는지, 체중이 급격히 변했는지 등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들을 메모해 두는 게 좋아요. 이 작은 변화들이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데 큰 힌트가 됩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진단받은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을 정확히 정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먹고 있는 분이라면 심장 관련 검사가 우선이고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눈, 신장, 발 감각 검사 등이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아무런 병력도 없고 가족력도 없는데 폐 CT나 전립선, MRI 같은 고가 검사를 권유받는다면 그건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물어볼 정해진 질문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래 질문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1. 이 검사는 제 건강 상태에 꼭 필요한 건가요? 2. 이 검사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위험이 뭔가요? 3. 이 검사를 지금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음으로 미뤄도 되나요? 이 세 질문만으로도 불필요한 검사의 절반 이상은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검사라면 의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꼭 지금은 아니어도 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번째는 검사 간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내시경은 보통 2년에 한 번이면 충분하고 유방 촬영도 12년에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매년 하자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땐 제가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검진 항목을 고르기 전에 전문가 의견을 한 번 더 듣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도 나이대별 권장검진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미리 참고하고 병원에 가면 의사의 설명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불필요한 권유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건강검진은 받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무작정 가서 상담받고 이것도 하실래요? 라는 질문에 고개만 끄덕이면 결국 병원 중심이 검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내가 미리 내 몸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알고 병원에 간다면 훨씬 더 나에게 맞는 똑똑한 검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검진보다도 매일의 건강 습관이라는 사실. 다음에서는 건강검진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매일의 실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사실 진짜 건강을 지켜주는 건 매일의 생활 습관입니다. 검진은 1년에 한두 번 받지만 내 몸은 매일 쓰고 매일 반응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검진은 거울이고 건강습관은 몸을 만드는 손이다. 아무리 좋은 검진을 받아도 평소에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없다면 의미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습관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선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매일 재지는 않더라도 집에 자동 혈압계와 혈당기를 두고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병원에서 재는 것보다 집에서 정기적으로 재는 값이 더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는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복부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허리 둘레를 자주 재보는 것도 좋습니다.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면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 습관입니다. 반드시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혈관 건강, 뼈 건강, 우울감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어요. 특히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집에서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제자리 걷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습관 관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해서 매 끼니마다 나물과 밥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단백질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생선, 계란, 두부, 콩처럼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하루 한 끼 이상은 반드시 단백질이 포함되도록 식단을 구성해야 해요. 다섯 번째는 수면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자주 깨거나 새벽에 잠을 못 드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는 수면제를 찾기보다는 낮에 햇볕을 쬐고 규칙적인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저녁 늦게 TV나 휴대폰을 오래 보는 습관은 깊은 잠을 방해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신 건강 챙기기입니다. 외로움, 무력감, 우울함은 신체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매일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글을 쓰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검진 결과보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얼마나 나를 잘 돌봤는가입니다. 결국 건강은 병원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병원은 확인해 주는 곳이고 내 건강은 내 생활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짜 건강검진은 내 하루하루의 습관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 가족의 검진을 챙기고 있는 자녀분들 또는 자녀와 함께 검진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릴까? 가족을 위한 건강검진 접근법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족 중 특히 부모님의 건강검진을 챙기고 있는 자녀분들이 많습니다. 엄마, 아빠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이번엔 큰 병원에서 패키지로 다 해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자녀는 걱정돼서 부모님은 미안해서 결국 검진을 선물처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선물이 과연 부모님께 꼭 맞는 진짜 필요한 검사였는지에 대한 고민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가 예약한 고가 검진을 받고 나서 암일지도 모른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이어지는 검사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죠. 실제로는 아주 초기거나 진행 가능성이 낮은 상태인데도 암이라는 말에 잠을 못 이루고 식사도 거를 정도로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자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르신 입장에선 병을 선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이 건강검진을 챙길 때는 종합적으로 다 하자가 아니라 부모님의 상태에 맞게 선별하자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년 대장 내시경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연령에서는 오히려 검사의 위험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장 청소도 어렵고 수면 마취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건 자녀가 사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의 병력, 복용약, 평소 증상 등을 미리 정리해서 병원에 함께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 지금 꼭 필요한 검사는 어떤 거고 안 해도 되는 검사는 뭔가요? 이 한마디가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중요한 건 부모님께 미리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엔 위내시경이 아니라 피검사랑 초음파만 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그게 더 맞다고 하셨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어르신의 마음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검진이라는 건 단지 병을 찾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어르신 여러분, 자녀가 챙겨주는 검진이 무조건 고맙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질문하세요. 왜 이 검사를 해야 해? 내가 이걸 받으면 무슨 도움이 돼?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나를
위한 검진이 되는 거죠. 가족이 함께 건강을 지키는 건 단지 병을 미리 알아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의 몸을, 서로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이죠. 검진이란 이름 아래 불필요한 검사로 서로의 걱정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정보를 나누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현명하게 결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알려드릴게요. 병원 가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 지금 바로 시작해 봅시다. 지금까지 건강검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검사는 꼭 필요하고 어떤 검사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이제는 감이 오셨을 겁니다.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건강검진은 똑똑하게 받아야 내 건강을 지켜줍니다. 먼저 가장 핵심적인 내용부터 정리해 볼게요. 건강검진은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검사를 선별해서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나이, 병력, 가족력, 복용량에 따라 필요한 검사는 달라지고 그 기준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권하는 모든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 두세요. 이제 실천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병원에 가기 전에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하세요. 최근에 체중이 변했는지, 혈압은 어떤지, 불편한 증상은 없는지 메모해 두세요. 두 번째 단계, 병원에서 의사에게 질문하세요. 이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지금 해야 하나요? 이 검사를 안 받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이 세 가지 질문은 불필요한 검사를 걸러내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단계, 검진 항목의 주기를 꼭 확인하세요. 이내시경, 대장 내시경, 유방 촬영 등은 주기가 정해져 있고 그보다 더 자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검진 후 결과가 나왔을 때는 성급하게 추가 검사에 응하지 말고 결과지를 가지고 다시 상담하세요. 의사와 충분히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병원에서 한번 더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은 검진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혈압, 혈당, 체중 관리, 걷기, 식단,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7가지를 실천하는 게 비싼 검진 한 번 받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검사보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의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 아주 작은 질문 하나가 내 몸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혹시 나는 잘 몰라서 그냥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그 마음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병원은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갔을 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병원 방문을 더 현명하게 바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가족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자녀에게, 친구에게 보여주세요. 병원 가기 전에 꼭 봐야 할 영상이라는 한마디만 더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인 건강 정보,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계속 전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